오늘 이제 딱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어려운 문제들 대비를 좀 해봅시다. 하여튼 자, 일단 첫 번째 부피부터 먼저 설명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거 생각해볼까? 뭐 이런 무가 있습니다. 무처럼 생겼죠, 그죠? 살짝 이제 무털. 이 디테일 되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오케이? 무털입니다, 무털. 자, 그럼 이제 요런 이제 무가 있는데 요 무의 부피를 만약에 구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 아이디어는 구분구적법의 아이디어를 계속 따를 거예요. 구분구적법의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요거였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뭐 sk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곱하기 뭐였죠? n분의 1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했었지. 아니면 뭐 여기서 얘를 n분의 k라고 바꿔놓자. 요게 이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었지. 그치? 이제 포인트 자체가 뭐냐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면적이고 왼쪽이 의미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면적을 뭐였죠? 쪼개가지고 다 합으로 처리를 해버렸지. 직사각형들의 합.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피 같은 애들도 우리가 이제 요렇게 슬라이스를 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이제 단면이 나오겠죠. 그쵸? 되게 이제 얇게 써는 거야. 그러면 요런 원기둥 모양의 작은 원기둥이 생기겠죠. 원기둥 모양의 작은 원기둥 모양. 뭐 하여튼 작은 원기둥 하나 생기겠죠.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모두 다 그 원기둥의 부피를 다 더해버리면 이 도형의 부피랑 좀 비슷하겠죠. 그게 어쨌든 구분구적법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자리에 뭘 집어넣냐면 요 자리 말고, 그러니까 요 자리에 뭘 집어넣냐면 요게 의미하는 게 이제 그 면적에서 분할을 시켰던 거였다면 얘를 요걸로 이제 대체를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부피를 만약에 구하라고 한다면 인테그랄.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구간은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가운데에 대표되는 어떤 원기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원기둥의 밑넓이 있죠. 밑넓이. 요 밑넓이. 요걸 S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원기둥의 밑넓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만큼 뭐가 될 거냐면 우리가 X축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의미하는 건 어떻게 보면 X 변화량이죠. 그래서 X 변화량을 정말 X에 한없이 가까이 0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게 되었을 때 높이가 담당하는 거는 dx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니까 얘가 뭐냐면 아주 작은 단위의 원기둥의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무한하게 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밑넓이가 만약에 나와 있다면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밑넓이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밑넓이를 어떻게 찾을 거냐? 자른 단면이 원인지 아니면 뭔지 그거에 따라 바뀌겠죠. 근데 요거는 지금 잘랐을 때 단면이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이니까 반지름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요 길이가 뭐냐면 요 점을 지나는 요 함수를 y는 fx라고 잡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길이가 fx가 되는 거죠. y 좌표니까. 그치? 그래서 fx에 뭐가 된다? 제곱. 이게 반지름이니까 거기다 파이를 붙여주면 이게 밑넓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식을 설계해주면 돼요. 잘랐을 때 단면이 원일 수도 있지만 뭐 사각형일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오케이. 1222번. 자, 1220번. 그림같이 모양이 4인 그릇이 있대요. 한번 잠깐 좀 그려놓을게요. 요렇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물의 부피를 구하라는 구조입니다. 높이는 일단 4고요. 그때 수면의 높이가 매초 1의 속도로 증가하도록 물을 채우겠대. 그때 이제 t초 후에 이 그릇에 채워진 물의 부피는 VT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왔냐면 t초 후에 물의 부피가 나왔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VT라고 잡았고, VT는 얼마가 되죠? 2t제곱 더하기 4t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초 1의 속도로 이제 수면의 높이가 매초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인데 4초 뒤면 완벽하게 가득 채운다라는 소리겠지, 그치? 그러면 아까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 거는 부피를 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부피가 주어진 상황이니까 뭔가 얘를 가지고 설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면의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이다를 통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기를 좀 해볼 건데 요때 요 수면의 높이, 그러니까 수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었으니까 한 변의 제곱이 밑면의 넓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따라서 VT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인테그랄. 자, t초 후라고 했으니까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몇 초까지? t초까지겠죠. 그쵸? t초까지. 그렇게 될 거고, 지금 모양의 꼬라지를 보면, 모양의 꼴을 보면, 이게 지금 밑넓이가 정사각형이라는 걸 아는데, 한 변 길이가 뭔지 파악이 안 되죠. 그쵸? 왜냐면 지금 함수가 주어져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밑넓이를 S, 이렇게 잡겠습니다. S, 뭐라고 할까? X라고 할까요? X, DX, 이런 식으로 잡을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때 뭘 구하라는 거야? t는 2일 때 한 변의 길이를 찾아라. 오케이. t는 2일 때 한 변 길이. 그럼 끝났네요. 양변에다 뭐 하면 돼요? 요걸 찾기 위해서 ST를 찾기 위해서 양변을 미분하면 되죠. t에 대해서. 그럼 얘가 4t 더하기 4가 될 거고, t에다가 2초 후라고 했으니까 2를 대입을 하면 얘가 얼마가 되죠? 4, 2, 8에다가 더하기 4니까 12가 되겠죠. 그쵸?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2초 후의 수면의 넓이입니다. 수면의 밑넓이. 그러면 수면의 밑넓이가 12니까 한 변 길이는 얼마 되죠? 2루트 3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약간 식을 세워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의 방식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게 물의 부피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인테그랄 식으로 바꿔서 변환시켜서 계산해야 된다. 그때 우리 이 수면의 모양을 모르니까 SX라고 잡자라는 거고, 그쵸? 그 다음 이제 여기를 X축으로 잡아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4까지. 그쵸?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하여튼 요런 문제입니다. 근데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1223번은 X표 칩시다. 이런 거는 풀지 맙시다, 그냥. 오케이, 1224번 봅시다. 와, 이거 진짜, 문제가, 솔직히 너무 지역적인 게 많아서 제가 좀 제외시키고 싶은 건 좀 제외시킬게요. 알겠죠? 1225번은 제외하시고 1224번만 한번 나중에 복습해보세요. 비슷한 문제니까. 요거 한번 문제 좀 읽어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제 구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반구의 부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어떤 방식대로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볼 건가? 고민을 좀 해볼 건데, 자, 우리가 단면을 지금 요 방향으로 잘랐어요. XY 평면 상으로 잘랐습니다. 그쵸? 뭐 먹고 있는 거야? 뭐야? 어? 진짜. 내가 수업 시간에 떡 먹는 애 처음 보네, 진짜. 어이가 없어. 이건 모찌떡이야. 알겠지? 자, 하여튼, 요 친구 이제 자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약간 요런 생각을 좀 해주자고. 이거의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축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슬라이스를 치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슬라이스 쳤을 때 가운데 대표 밑넓이가 있을 거고, 그걸 지금 SX로 잡자라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어쨌든 요런 면을 뭐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모두 다 겹겹이 다 더해버리면 반구의 부피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SX를 구하라는 것 같아. 1번. SX를 X와 R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해보래요. 그러면 딱 봐도 뭘 쓰면 되겠나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요 길이가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 이걸 알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제곱 파이를 해주면 SX라고 하는 거는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묶어서 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반구의 부피를 정적분 기호 이용해서 나타내고 3번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나와야 될까? 아, 9의 부피구나. 3번은 9의 부피네요. 그럼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3번의 답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나오면 돼요. 우리 공식을 알고 있다시피. 오케이? 그럼 2번이 제일 중요하네. 얘를 이제 정적분의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여기는 0이라고 생각하는 0 항상. 그리고 끝 지점은 어디예요?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R이겠죠. R까지. 누구를 적분하면 됩니까? SX를 적분하면 된다고. 그래서 SX가 밑넓이가 되고 여기서 요만큼 아주 미세한 간격으로 원기둥을 만들어서 그 원기둥의 부피를 겹겹이 더해버리는 거야. 원기둥의 높이만 계산하면 되죠. 높이는 뭐다? dx다. 왜? 여기를 기준해서 살짝의 x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dx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구했던 식을 정리해봐서 넣어보면 요거죠. 적분하면 됩니다. 생각할게요. 딱 봐도 3분의 2가 나올 것 같아.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나와요. 이게 반구의 부피고 9의 부피는 2배 해야 되겠죠. 하나 더니까 3분의 4. 그래서 1224번도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1226번 X표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다음 문제들은 다 풀어봐야 돼요. 1229번. 이것도 그림 그리고 있는 동안만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림 참 예술이네, 예술. 자, 가봅시다잉. X축, Y축 및 X는 3분의 파이로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주면 요거죠, 요거. 그렇죠? 요 모양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이니까 요 평면이죠. 그래서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치면 가장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밑넓이가 요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뭘 띄고 있냐면 정사각형을 띄고 있대요. 됐죠? 그때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정사각형의 사각기둥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각기둥. 그렇죠? 사각기둥을 생각을 했을 때 요 사각기둥의 요 길이를 dx라 잡을 수 있겠지. 왜냐면 얘가 x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로 세팅하면 되나요? 요 넓이를 찾아야 되겠죠. 요 넓이. 그럼 요 넓이를 찾으려면 어차피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한 변 길이만 알면 되는데 그 길이가 요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얘라고 봐도 되겠죠. 오케이? 얘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제곱해주면 시컨트 제곱 x 탄젠트 x를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정적분해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끝이에요. 더하기죠. 미쳤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시컨트 제곱은 정적분해주면 탄젠트 x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탄젠트 x는 정적분해주면 ln 절대값 코사인 x 되겠죠. 그래서 얘를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오케이? 정리해보시고 계산하면 루트 3이고 얘는 뭐 플러스 ln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1230번 x표. 뭐 다 x표 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 뚫려있는 부피를 구하는 것까지는 사실 너무 지엽적이라서 뭐 다 풀 수는 있을 거야 너네가. 근데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 아까우니까 풀지 맙시다. 오케이. 되셨죠? 그 다음 넘어가서 1234번을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어우, 이런. 오케이,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을 밑면으로 하고 지름 A, B의 수직인 평면으로 입체도형을 자른 단면이 정삼각형이래. 그러니까 요 입체도형이 좀 생김새가 좀 희한하게 생겼나 봐요. 우리의 인간의 직관으로는 좀 생각하기 좀 어려운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반구처럼 생겨가지고 자르면 반원도 아닌 그 타원의 형식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하여튼 근데 뭐 이 친구는 뭔지 모르겠죠, 그죠?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알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자, 얘 부피를 어떻게 찾을 거냐. 지금 문제에서는 그래도 부피를 어떻게 구할지 제시를 했습니다. 부피를 구하는 방식은 정적분 안에다가 밑넓이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적절하게 밑넓이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을 봐야 되겠죠? 정삼각형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밑넓이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슬라이스를 쳐서 그죠? 이걸 촥 더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다 정적분을 해도 되지만 계산을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한다면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해도 되겠죠? 어차피 대칭 구조니까. 그죠? 그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 주시라. 자, 그러면 일단 적분의 범위는 반지름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입니다. 그죠? 일단 시작 범위는 0부터 3이고 앞에다 2까지 곱하는 거 잊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른 밑넓이를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삼각형이래. 그러면 우리가 정삼각형의 요 길이는 모르지만 얘는 알 수가 있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쵸? 요 길이는 얼마냐면 제가 얘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원 위에 어떤 친구입니까? 요런 친구, 요 친구. 맞나요? 그럼 이제 요 길이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라는 건데 우리 원의 방정식 한번 세워보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9죠. 그래서 y라는 값을 루트 9-x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를 우리가 반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친구는 누구냐라고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그 친구죠. 그럼 결국 요 길이랑 요 길이 어차피 같으니까 요 길이가 얘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된다? 2배 루트의 9-x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요걸 바로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로 잡고 밑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을 쓰면 되죠.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그래서 4분의 루트 3 곱해주신 상태에서 얘를 제곱하게 되면 4배의 9-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dx. 끝입니다. 정리해 주시고 답을 내시면 정답은 5번이 나올 거예요. 정리해 보세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근데 마지막 문제가 조금 힘들어. 요거 하고 이제 속도와 거리하고 딱 마무리 짓자. 오케이. 자, 그러면 1237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다 풀어주고 싶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거리를 조금 덜 하면 되잖아, 그치? 36, 37 둘 다 해보자. 집 가서 끙끙대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36번부터) 먼저 풀어보세요. 그림 어떻게 그리지, 이게? 오케이, 요것도 한번 가볼까요? 일단 이제 남아있는 물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요 친구의 부피다. 뭐 다른 더 어려운 생각할 필요 없이 얘의 부피다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밑넓이를 누구로 잡을 거냐 라고 했을 때 요렇게 슬라이스를 치는 것보다는 요렇게 슬라이스를 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요렇게 슬라이스를 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요런 원을 찾으면 되는 거고, 요때 이제 요 길이만 좀 찾아주면 됩니다. 요 길이. 요 길이가 어떻게 나올 거냐. 요것만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요 방향을 X축이라고 잡겠습니다. X축. 되셨죠? 아유, 마음 삐뚤인가? 살짝 왼쪽으로 기울였죠? 이런 거 못 참지. 어우씨, 똑같네. 하여튼 뭐 기울어졌나 봅니다. 제 마음이. 하여튼 이제 요 친구고, 근데 형태를 좀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좀 평면화를 좀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영역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을 그릴 거냐면, 제가 어쨌든 적분하고자 하는 거는 마치 요렇게까지로 확장을 시키면 반구를 적분하는 거거든요. 반구의 부피를 구하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 하나를 좀 그려놓고 이제 요 영역,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이 영역인 거죠. 얘 부피를 지금 찾고 싶은 거지. 이해되시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 입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요 입체의 이 일부분은 구의 일부분과 일치할 테니까 요렇게 일단 맞춰 나가잖아요. 괜찮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원이니까 지금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제가 그림 자체가 지금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가 반지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반지름이죠.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30도라는 소리죠?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길이가 얼마냐면 6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특수각이니까 얘가 3이 되고 여기도 3이 되겠죠? 괜찮죠? 오케이. 여기가 지금 X축인 거고 X축. 여기서 얘를 찾으면 됩니다. 요 길이. 그럼 이제 이런 밑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밑넓이를 무한하게 더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걸어 두실 거는 어떻게 잡을 거냐? 요걸 볼 건데 아무래도 얘를 원으로 잡다 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36이다. 이렇게 잡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테그랄 일단 걸긴 해볼게요.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얘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마이너스 6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마3까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부터 마3까지죠. 그러면 이제 이럴 수도 있어. 여기를 0으로 잡고 여기를 3으로 잡으면 안 되냐? 여기를 0으로 잡고 3으로 잡으면 적분 구간은 편할 수 있죠. 하지만 함수 자체가 여기를 0으로 잡아버리면 여기를 중심점으로 한다는 건데. 그치? 그러니까 원방정식 자체가 뭘로 바뀌어요? 얘가 0이면 얘는 6이 되니까 6,0에서의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지. 중심이 6,0이. 이해됩니까? 그러면 딱 봐도 피적분 함수가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적분 구간을 더럽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구한 것처럼 요 친구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루트 36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x축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맞죠? 근데 인생의 모드를 굳이 하드코어로 갈 필요 없고 끝을 그냥 3, 6 이렇게 잡는 게 좀 더 낫겠다. 그지? 그래요. 끝났어요.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얘입니다. 얘. 요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 36 마이너스 x의 제곱 파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dx 붙여주면 되겠죠. 3부터 6까지. 요거 부피 계산하시면 45파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37번 요것만 하고 이제 거리로 넘어가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입체도형의 부피를 계산을 할 때는 밑넓이를 누구로 잡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힌트를 살짝 좀 드리자면 이 문제는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평면을 잘랐을 때 그때 이렇게 생기는 뭐가 생기냐면 직각삼각형이 생깁니다. 원기둥이기 때문이겠죠. 그쵸? 왜냐면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기둥을 수직 방향으로 자르면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직사각형.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자르면 얘는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잡는 거는 이 정도는 끝인 것 같아요. 그죠? 직각삼각형을 밑넓이로 잡으니까 XY 평면의 수직 방향의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각하면 되고 그럼 적분 구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넓이를 어떻게 찾을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계산은 뭐 알아서들 해보시고 어쨌든 식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요 밑에 넓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슬라이스를 쳤을 때 요런 직각삼각형의 단면의 모양이 나오고 있는 구조고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얘입니다. 얘. 요 길이를 찾아내면 얘를 통해서 얘가 만들어질 거고 그럼 넓이는 나오잖아요. 요거 두 개 곱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영역은 누구냐? 제가 이거를 위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평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얘가 되겠고요. 요 영역은 얘가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정적분을 해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대칭 구조니까 0부터 a까지의 면적을 2배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거야. 그럼 0부터 a까지 누구를? 얘를 얘를 제곱하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왜냐면 요게 네모니까. 지금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2분의 루트 3 네모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모 제곱이 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dx. 요것만 정리해주면 답이겠네. 그래서 루트 3 앞으로 빼주시고 요거 적분을 하게 되면 얘 어차피 a 3승이고 얘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a 3승이겠죠. 그래서 3분의 2 a 3승에다 루트 3 곱한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어렵긴 하거든.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진짜 너무 난해하고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몇 번 연습하면 금방 될 거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마지막 속도와 거리만 하고 수업 마무리합시다.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애 기준은 10분 정도 남는다는 소리. 우리 동훈이 표정이 싹 굳었어. 그래, 속도와 거리는 뭐 그냥 외우는 파트니까 빠르게 할게, 빠르게. 자, 속도와 거리. 속도와 거리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주제 자체가 속도와 가속도를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버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게 조금은 달라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운동은 그 이제 차원이 1차원이기 때문에 x 하나만 성분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xt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됐죠? 하지만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부터는 차원을 확장시켜서 평면 위에서 운동으로 바뀌죠. 그러면 성분 자체는 뭐가 필요해? x성분, y성분. 그래서 xt도 필요하고요. yt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뭘로 표현했냐면 매개변수로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매개변수로 표현을 하는 이유는 또 뭐겠어? 매개변수가 누구니까 t잖아. t가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 알겠죠? 속도와 거리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겠죠? 속도라는 것 자체가 시간당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치?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간당 움직인 위치 변화당 이런 게 이제 속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 이제 성분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정적분 또한, 그러니까 거리를 구하는 것 또한 얘처럼 단순하게 정적분 때리면 되는 게 아니라 평면은 조금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먼저 원리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해보세요. 알겠죠? 원리만 알면 돼요.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쨌든 평면 위를 움직이니까 뭐 똥파리 생각해볼까? 똥파리? 너무 더럽나?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칩시다. 너무 꼬았어. 안 돼, 안 해. 이렇게 움직인다고 칩시다. 오케이? 요 방향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 t는 a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t가 뭐일 때, t가 뭐일 때 하다가 딱 여기 요 지점이 t가 b일 때까지라고 해보자고. 그럼 우리가 이 똥파리래. 파리 피플? 어쨌든 이 파리가 a에서부터 b까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얘를 구하라는 거지. 그렇죠?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 그래서 뒷파트가 속도와 거리 다음이 곡선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내용이 똑같고 대상군이 다른 거야.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고, 속도와 거리는 전피가 평면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건데 걔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곡선을 돌면서 움직이니까 여기서 거리 구하는 거랑 여기서 곡선 길이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알겠죠? 그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어쨌든 요 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순간적인 변을 보면 돼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럼 얘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오른쪽 한 칸, 위쪽 한 칸 이렇게 움직였죠.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요 있잖아요. 요거를 확대를 해봤더니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했더니 이런 모양이더라. 왜냐면 요 점에서 그 다음 요 점까지니까. 그쵸? 그때 요만큼이 너무 미세. 근데 미세한 x 변화량이라 해서 dx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미세한 y 변화량이다 해서 dy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를 ds라고 보통 표현을 할 거고 그래서 ds의 전체 제곱은 루트에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이 되겠죠? 됐죠? 이렇게 될 겁니다. 미친. 실화니? ds겠죠? 그쵸? 이렇게 될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주면 그러면 우리한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하고 싶은 거야. 어떤 거를? 요 친구가 지금 대표잖아. 대표. DS를 무한하게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 길이들을 다 더해버리고 싶다라는 거야. 괜찮니? 이렇게. 요거 하나당 DS예요. DS. 그래서 DS를 뭐 하고 싶다? 정적분하고 싶다. 진짜 실제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오케이? 근데 당연히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뭘 해야 돼? 여기다 함수를 대입을 해야 돼요. 함수를 대입. 그러면 첫 번째, 두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y는 fx라는 함수고요. 됐죠? 두 번째 함수는 x는 ft, y는 gt라는 함수예요. 매개변수 함수겠죠? 두 개의 함수가 있겠지, 당연히. 그럼 내가 요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 요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 둘 다 한번 시행을 해볼게. 요 친구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어쨌든 대상군 자체가 t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정리해주면 인테그랄 루트에 dx의 전체 제곱 더하기 dy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데 나는 대상 자체를 t로 만들어 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적분 변수를. 왜냐하면 t에 대한 함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dt를 만들어 놓고 dt를 나눠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계산해서 1 만들어야 되니까 밑에다가 dt를 넣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얘랑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요거 정리할게요. 인테그랄 루트에 뭐가 됩니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dx dt의 제곱이 되겠고 dy dt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dt 붙이고 dx dt가 뭐야? 얘 미분한 거. dy dt가 뭐예요? 얘 미분한 거. 그래서 각각을 미분해서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슈. 얘가 의미하는 게 사실은 뭐야? 속력이에요. 속력. 그래서 그걸 적분하면 끝입니다.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왜냐면 이것도 T는 A, T는 B거든요. 괜찮죠?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그럼 두 번째, 얘를 X, Y에 관한 함수에서 만들어내고 싶다. 지금 이거는 매개변수 T를 이용한 거고 나는 X, Y, 즉 Y는 fx 선상에서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해버리고 싶다. 그렇게 하면 대상 자체가 뭘로 바뀌어요? 여기서 바뀌면 돼요. 요거는 아까 썼던 걸 써보자. 오호, 얘 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서 뭘 하면 돼요? 변수 자체가 t에다가 t였잖아 처음에는. 이번엔 대상 변수를 뭘로 바꿔? x로 바꾸면 되잖아. 이 수학에 이런 원리가 숨어져 있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됐죠? 요거 계산하면 인테그랄 루트에 1 플러스 dy dx의 제곱 dx겠죠? 인테그랄 루트에 1 플러스 f'x의 전체 제곱 dx.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죠? 다 어디서부터 파생된 거야? 요거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대상 자체가 점 P를 움직이는 그 녀석이냐? 그러니까 대상 변수가 시간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X 변화량에 대한 얘기냐에 따라서 공식이 두 개로 바뀌는 거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각각 따로 외우거든요. 근데 구조가 똑같은 구조예요. 알겠죠? 바라보는 관점만 다를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얘가 나오냐 얘가 나오냐만 살펴보면 돼. 얘가 나오면 얘를 쓰면 되는 거고 얘가 나오면 얘를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각각 하나씩 딱 풀어보면 되지 않겠어? 그래도 하나씩만 딱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1239번 볼게요. 오, 샤우팅. 좋아.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전 범위로 나오면 너희가 좋아해야 돼. 왜냐면 속도와 거리가 나오면 어쨌든 꽁으로 하나 주는 문제잖아요. 그죠? 아니야? 문제 수가 많아도 좋은 거고. 자, 볼게요. x가 0이 아니죠. 이거 아니죠. 미안. 이거죠.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는 0,1에서 출발하여 라고 했습니다.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라고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일단 적어 놓을게요. x는 2의 마이너스 t승 사인 t. 그 다음 y는 2의 마이너스 t승 코사인 t. 여러분들이 속도와 가속도 편에서 각각을 미분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이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이 되면서 구조 자체가 아주 깔끔해지는 식이라는 걸 어느 정도 눈치는 채셔야 돼요. P가 출발 후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래요. 자, 그러니까 0,1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거는 X 성분이 0일 때죠. 그럼 T에다가 얼마를 딱 넣으면 되냐면 0을 대입하면 0 되고 1 되죠. 아, 그러니까 얘는 언제 출발했다는 거야? T는 0에서 출발했다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이런 걸 일단 먼저 판단해 줘야 돼요. 왜냐면 가끔 가다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쵸? 여기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거 뭐야? 2분의 파이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t는 2분의 파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적분 구간의 아랫끝이 바뀌겠죠. 그쵸? 그러니까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0부터 2까지만 정적분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대상 자체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dx dt와 dy dt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양변의 t에 대한 미분을 해보면 하시고 그 다음에 t에 대한 또 미분을 해보시면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냥 씁시다. 이거 쓰면 얘 미분하고 코사인 t에다 마이너스 사인 t 붙여주시고 2에 마이너스 t승을 묶으면 마이너스 사인 t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 t 괜찮죠? 제곱 더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얘는 그대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참고로 제곱 더하고 루트 씌울 때 절대값 달아야 되는데 얘는 양수니까 일단 그냥 넣은 거예요. 알겠죠? 얘제곱과 얘제곱 더하는데 당연히 얘 두 개 곱한 거 얘 두 개 곱한 거 더하면 사라집니다. 더하면 얘제곱 더하면 1 얘제곱 더하면 1 그래서 2만 남겠죠? 루트 2만 붙이면 되겠네요. dt 정리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한 문제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근데 여기도 풀지 말아도 되는 문제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거를 풀지 마시고 1247이랑 48번은 굳이 끝번호에서 이렇게까지 좀 또 활용을 내는 게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1241번 패스 X표, 1242번 X, 1243번 X 됐죠? 자, 여기 문제는 X표 친 이유가 뭐예요? 수투랑 똑같습니다.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하면 되죠? 1249 하나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여기. 근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미분해서 제곱해서 더하고 하면 되니까 1251번 하자. 마지막 응용 문제. 그쵸? 한번 글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림 그리는 거 추천합니다. 그림을 열성을 다해서 그리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내가 이해를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고쟁이 스텝 3는 따로 딱히 풀 건 없어 보여가지고 고쟁이 스텝 3는 하지 맙시다. 오케이, 마무리 지을게요. 켜져 있었네. 자, 일단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이 문제는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야 어쨌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나 이런 게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잡은 거고요. 어쨌든 곡선의 길이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곡선의 길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분변수 자체가 dx로 잡혀 있어요. x로 잡혀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면 되고, 어디서부터 가요? 0에서부터 x까지. 오케이? 인테그랄 씌웁시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루트에 저 안에 누가 들어가? 1 플러스 누가 들어가요? f'에 자 x라고 잡으면 여기 x 여기 x 조금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f'에 t라고 잡을게요. 이거의 제곱 이렇게 씌우면 되겠죠? dt. 요게 뭐다? 2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세팅할 수 있을 겁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곡선 길이니까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f'4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양변을 미분하면 되는 거죠. 양변을 뭐에 대한 미분인가? x에 관한 미분이다라고 잡아줘야 돼요. 얘가 x니까. 얘도 x죠. 그러면 1 플러스의 f'의 x의 전체 제곱 이퀄 우변을 보시면 얘 미분하면 2x승, 너 미분하면 dy dx. 맞죠? 너 미분하면 0이네요. 그대로 내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 물어볼 수 있지만 dy dx의 의미가 뭐겠어요? 오케이. f'의 x 이렇게 되겠죠? f'의 x 맞잖아요. 그죠? f'의 x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dy dx. 끝났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4를 집어넣으면 결국 f'4를 a라고 했을 때 a제곱 계산값이 좀 더럽나? 넘기면 마이너스 a 살짝 시큰둥한데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4승은 0? 이거 근해 공식 써야 됩니까? 써봅시다. f'4라는 값이 양수란 말은 안 나와 있나? 일단 봅시다. a라는 값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야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지? 뭐라고? 헉, 루트가 사라졌구나. 고맙다. 그죠? 이거 미분했는데 갑자기 루트가 사라지면 안 되죠? 요거죠, 요거.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냥 여기다가 4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루트의 1 플러스 f'의 4를 a라고 하겠습니다. 치환을 할게요. 이렇게. a의 제곱은 2의 4승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양변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1은 a제곱 플러스 2, 4a 플러스 2, 8 사라질 거고 넘기면 a라는 값은 2, 4분의 1 마이너스 2의 8승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주면 답은 1번 나올 겁니다. 오케이? 요것도 진짜 완전 개념형 문제죠. 그래서 정확한 개념만 잡고 있으면 얘네들이 뭘 요구한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 어쨌든 여기까지 일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시간 20분이나 남았네.